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파킨슨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정말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이신 고려대 안산병원의 신경과학교실 권도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아주 심도 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매, 파킨슨병 이런 거 의심되면 신경과 가는 게 맞아요? 제일 신경과. 가까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다른 과들에서 보기도 하지만 예. 저희가 신경과 자체는 조금 역사가 신경외과나 정신과, 건강의학과 이런 과들보다는 역사가 조금 짧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없던 과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보는 부분이 더 세밀화가 되고 가면 갈수록 의학이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예. 신경과에서는 주로 이런 뭐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치매, 파킨슨 이런 요거 것들 많이 말고 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안 걸리셨지만 요런 거 증상이나 요런 병 의심되면 신경과 찾아가서 보시는 게 맞아요 하는 병이 또 뭐가 있어요? 익숙한 과가 아니라서. 맞습니다. 신경과를 아직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신경과인지 신경외과인지 정신건강의학과인지 헷갈려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명을 할 때는 신경외과는 보통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병 중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스크 이런 것도 디스크도 이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는 외과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나눴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약간 증상들 중에서 어떤 하드웨어에 큰 문제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서 이제 마음의 병, 예. 정신건강, 의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쪽을 보는 것이고 예. 그거 말고 수술은 하지 않지만 뇌나 신경이나 말초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질환은 신경과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증상으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건 두통, 어지럼증. 그러면 신경과. 그렇죠. 제일 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면 마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뇌졸중 예. 혹은 말초신경병증, 뭐 손발이 저리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뇌전증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죠. 예. 뇌에 전기가 쉽게 말하면 스파크가 튀면서 경련을 하는 그런 예. 경련성 질환. 그다음에 신경에 감염이 들어갈 때 뇌염이나 뇌막염 이런 것들이 올 때 이제 신경과에서 보고 그 외에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신경이 자꾸 퇴행을 하고 망가지면서 기능이 떨어진 예. 치매나 파킨슨이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 두 가지 병을 보는 그런 병들이 주로 신경과 신경과에서 보는 병이라고 뇌하고 보시면 관련이 될것 같습니다. 많군요. 대체로. 뇌, 대부분은 신경. 뇌입니다. 대부분 뇌인데 이제 척추 쪽에 생기는 염증이나 예. 이런 탈수초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전선에 피복이 있잖아요. 예. 그 피복이 벗겨지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거나 손끝 발끝도 신경들이 다 퍼져 있으니까 신경은 전신에 다 있으니까 그쪽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 신경과에서 신경과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준다라고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그런 것도 다 신경과에서 신경과에서 하는 하고. 거구나. 알겠습니다. 신경질 나고 그러는 건 그냥 마음을 다스리고 그럼 되겠고. 그건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과 그거는 정신건강의학과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파킨슨. 파킨슨병에 대해서 파킨슨병은 뭐 이렇게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게 그런 파킨슨병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매하고 또 혼동스럽기도 하고 네. 뭐 그래요. 일단은 뭐 파킨슨병이 정확한 뭔지부터 좀 배워야 뭐예요?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상이 어떻게 네. 나타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만성, 진행성, 네.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그러니까 뇌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을 점점 잃어가는 서서히 잃어가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가 치매와 파킨슨이라고 했는데 치매는 우리가 인지 기능, 예. 생각하는 능력이 자꾸 느려지고 떨어지는 것이고 예. 파킨슨병은 기존에 괜찮았던 운동 기능이 서서히 퇴행, 기능을 잃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머리가 편할 것 망가지면 같고요. 치매, 몸이 망가지면 파킨슨. 아니 근데 그 노화에 몸이 따라서? 망가진 것도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걸 텐데. 맞습니다. 둘 다 머리가 망가지는 거고 예. 망가진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우리 몸에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이상 단백질 예.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겨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생겨서 그게 뇌에 자꾸 쌓여가면서 뇌 기능을 갉아먹는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식물에서도 보면 벌레 먹으면 어느 순간 식물 잎이 노래졌다가 점점 막 망가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죽어가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에 지금 파킨슨하고 치매를 조금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건 네. 제가 그린 거니까 한번 뭐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치매와 파킨슨이 무엇이 다른가? 어? 치매는 예. 머리에서 이상 단백질들이 주로 뇌 겉질이라고 합니다. 뇌 끝에 쪽에 바깥쪽에서부터 이상 단백질들이 쌓여서 예. 주로 우리가 인지 기능, 생각하고 말하고 뭐 표현하고 이런 능력들이 보통은 뇌 겉에서 일어나거든요. 아.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통은 치매라고 하고 무슨 하얀 요구르트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기는 거라면서요. 여기. 요구르트요. 네. 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보통 이상 단백질이 쌓여서 어. 변하는 거고요. 그게 예. 이제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파킨슨병은 그런 이상한 단백질들이 아. 머리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병리가 예. 그러면서 이 밑에 쪽에는 보통 운동을 조절하고 운동 능력을 관장하는 뇌들이 들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운동 기능의 저하가 오는 두 가지 약간 절대 다른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증상을 보이는 두 가지 질환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행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치매가 계속 진행이 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겠죠. 예. 파킨슨도 밑에서 생기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오지만 이게 점점 올라오다 보면 결국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오래오래 진행이 되면 파킨슨이 몸이 느려지고 파킨슨 증상이 생기고 예. 파킨슨병 환자도 병이 오래오래 진행이 돼서 진행된 상태가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헛것을 보고 이런 인지 치매 증상이 오게 되는 결국은 만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상 단백질이라는 건 같은 원인에 의해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안에서 나오고 어떤 경우는 밖에 생기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왜 생기는지까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예. 병을 사실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예.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건데 치매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적인 이상 단백질이 예.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애하고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이상하게 꼬이고 쌓이고 뭉치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은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상하게 꼬이고 막 실타래 얽히듯이 예. 막 잘못 만들어지면서 그게 루이 소체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예. 뇌에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밑에서부터 오냐 이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즘에 이제 연구에서는 어떤 이론들이 나오고 있냐면 파킨슨도 제가 지금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 위에서부터 먼저 생겨서 내려가기 퍼져나가는 머리에서 처음 시작하는 파킨슨이라는 계열이 따로 있고 요즘에는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게 장에서부터 파킨슨의 병리가 시작이 돼서 점점 심장이나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몸에서 시작하는 파킨슨이라는 두 가지 타입을 나누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직은 이론된 이론은 아니고 정립이 돼버린 이론은 아니고 예. 현재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더 하다 보면 앞으로 파킨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놈들이 다를까? 혹은 어디서 오는 놈들은 치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돼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게 명확하게 정립된 이론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왜 이론이 나온 생기는지. 게 네. 그럼 그 생긴 이상한 단백질이 치매나 파킨슨의 원인인 건 맞아요? 아니면 치매나 파킨슨이 생기면 그런 단백질이 결과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관찰되는 걸까요? 그것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예. 곧 얼마 전에 이제 FDA 승인받은 약이 한 가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약이 이제 단클론 항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중에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을 항체 치료를 통해서 약간 줄여버릴 수 있는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이제 개발이 이미 되었고 예. 일본에서랑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세계에서 몇 번째로 승인이 났는데 그 약을 썼을 때 반응을 보면 아밀로이드라는 애들을 조금 줄여봤더니 예. 단백질은 줄여요. 단백질을 이제 항체 반응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조금 쌓여 있는 애들을 줄여가는 거죠. 예. 그리고 덜 쌓이게 하고 그 치료를 했더니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가 확실히 느려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걸 인정을 받아서 약품으로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이군요. 네, 결국은 그게 들어가서 생긴다면 결국 그게 들어가서 증상을 일으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런 특이 단백질들을 공략하는 치료법들도 요즘에 연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나 파킨슨이 결국은 발원이 다르지만 결국은 만나고 같은 병이면 치매는 아직 약이 없다. 치료제는 없고 진행을 늦추는 약이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면 네. 파킨슨도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저렇게 불편하시지 않게 살다 가셔야지. 약이 없어요. 그것도.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금 이게 올해 이런 걸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핵심을 찌르시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제가 살살 찔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파킨슨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나이가 들어서 온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죠. 그렇긴 한데 예. 정상적인 노화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상한 뭔가 단백질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병이어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병을 뿌리 뽑아서 없애서 완치를 시킨다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은 불로장생, 어떻게 보면 회춘 예. 이랑도 맞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신경의 퇴행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환자 그 사진을 찍었던 건데 아까 제가 말했던 파킨슨병에서 이 루이 소체라고 하는 애가 뇌에 쌓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루이 소체들이 쌓이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뇌간 밑에 쪽 예. 뇌간에 있는 흑질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음.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병리 조직 예, 검사를 예. 했더니 파킨슨 환자는 조직 검사를 해보면 뇌가 이렇게 흑질이 없어집니다. 아. 도파민 세포들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도파민 영상이라고 해서 그걸 찍어보면 정상인들은 이렇게 올챙이 같이 생긴 애가 잘 빛나고 있고 공장이 예. 불이 타고 있고 예. 초기 파킨슨 환자는 한쪽 올챙이가 꼬리가 없어졌죠. 저 올챙이가 뭐예요, 교수님? 이게 도파민이 기저핵이란 곳에서 도파민을 받아서 예. 말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도파민 같습니다. 반응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기가 돼 파킨슨이 더 진행을 해버리면 도파민을 양쪽에서 다 받아먹지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예. 불이 꺼져가는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이 문제가 된다. 결국은 병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루이 수체가 뇌에 쌓이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지만 예. 우리가 파킨슨병의 증상을 일으키는 거는 머리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안 만들어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환자들이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뭐 조금 저만의 오만일 수는 있겠지만 퇴행성 질환 중에서 약을 먹고 환자가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병 중에 거의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킨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파킨슨은 약이 들어요. 네, 잘? 루이 수체라는 애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치료는 아직은 없지만 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 이유로 인해서 도파민이라는 애가 부족한 거니까 예. 우리가 밖에서 도파민을 넣어주면 어. 도파민이라는 계열의 약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넣어주면 환자의 증상은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약을 못 먹으면 약을 못 먹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고 예. 그게 이제 또 진행을 하면서 점점 약이 도파민이 지금 보시면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도파민 약을 더 맞춰드려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맞게. 도파민이 교수님 무슨 중독 증상이 있을 때만 많이 나오는 그런 거 그 아닙니까? 우리 저 맞습니다. 카지노 가서 이렇게 하면 쫄 때 도파민이 나오고, 나온다. 맞습니다. 즐거운 거 할 때 나오고. 맞습니다. 그거 하고 근데 이게 맞습니다. 파킨슨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고요. 그게 도파민이 사실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쾌락을 추구하거나 예. 어떤 뭐 하나의 중독이 되거나 이럴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예. 밖에서 이 뇌가 아니라 몸 쪽에서는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예. 뭐 혈압 떨어지면 도파민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뇌 안에서 파킨슨 환자처럼 운동을 조절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파킨슨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성 파킨슨이라고 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는 파킨슨.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 유발성 파킨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증상은 똑같은데 네. 퇴행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약이 들어가서
어떤 약? 내 몸에서 도파민을 차단해서 작용하는 약들이 들어오면 네. 환자는 파킨슨하고 똑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비가 도파민이 되는 안 거예요? 들어오면 그렇죠. 몸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걸음을 못 걷게 됩니다. 그 증상은 뭐 나중에 물어보시면 답을 할 텐데 예. 그게 어떤 약이냐? 대표적인 게 소화 촉진제. 예를 들어 소화제 중에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약도 도파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두 번째는 정신과에서 예. 쓰는 그런 뭐 조현병이나 이런 데 쓰는 항정신증 약물들이 환자들이 막 이렇게 환시를 보고 막 이상한 걸 보고 예.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혀야 되는데 어. 그거를 일으키는 약이 또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 가라앉히는 약이 도파민이다. 도파민을 가라앉혀야 되는 항도파민제를 사용을 합니다. 도파민을 줄이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줄이는 약을 쓰니까 예. 환자들이 항정신병 약을 드시면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그런 약들이 많이 그런 부작용을 줄였지만 예. 옛날에 뭐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정신병원 배경으로 나오는 공포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정신과에서 쓰는 어떻게 보면 센 항정신병 약을 드시다가 2차성 파킨슨이 생긴 거죠. 도파민을 줄이는구나 그런 건. 네, 오히려. 줄여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희한한 물질이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파킨슨으로 다시 돌아가면 파킨슨이 병리 자체를 없애지 못하지만 그거의 결과물을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 공급을 해주면 환자들의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치료약 중에서는 증상 조절 치료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도파민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방법은 가지 있습니다만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킨슨은 어떤 이유에서든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는 네. 결과로 결과를 나타나는 병이니까. 나니까. 그렇죠. 아. 그럼 걱정할 게 없네요. 그냥 그것만 잘 치료하면 치료하면 되는 되잖아요.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운동 기능에 이상을 보이는 병이어서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나왔던 이런 대표적인 파킨슨 환자의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몸이 느려집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이 처음에 느낄 때는 글씨를 쓰는데 뭔가 이상하다. 양치질을 하는데 이게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몸이 뻣뻣하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세가 구부정해진다. 예. 얼굴 표정도 좀 없어진다. 음.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손이 손 떤다. 떨리고. 뭐 뭘 할 때 떠는 건 오히려 걱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러고 있을 때 손을 떨고 있다.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파킨슨이니까 더 안 좋은 거죠. 그렇거나 걸을 때 걸음을 걷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예전과는 다르게 종종 걸음을 걷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파킨슨의 기본적인 증상들이에요? 증상입니다. 아하. 노인들이 대체로 그렇겠네요. 종종 걸음 걸으시고. 그러면 맞습니다. 천천히 노인들은 걸으시고. 대체로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단백질 이상 단백질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도파민 부족이야. 도파민이 그냥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면 근데 도파민이 막 되는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뭐 이런 거 할 때 도파민 나오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재미가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아는 그거지 뭐 맛있는 게 뭐 어디 있으면 재밌는 게 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안 나오지.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도 우울증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무감동이라고 해서 예.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해도 재미도 없고 예. 뭐 그럼 그렇고 이런 조금 무미건조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도파민을 공급해주면 환자가 좋아지면 아무 걱정할 게 없겠네라고 예.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표를 좀 보시면 혹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을 때 느려질 때 약을 먹으면 좋아하는지지만 아까 신경이 계속 퇴행이 지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약발이 안 듣는 증상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 자체가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발이 조금 빨리 짧아진다거나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내가 약을 먹으면 뻣뻣하고 떨렸던 게 많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는데 병이 진행되고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약발이 안 듣는군요. 약발이 안 듣기도 하고 오히려 약을 먹으면 운동이 과해지는 무도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해서 환자들이 약간 문어나 낙지처럼 이렇게 흐느적 거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얼마나 어떻게 잘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치료를 잘못 받아서 오는 건 아니지만 조절하는데 도움 그렇게 되고
그 아까 진행을 하면 이제 치매나 이런 증상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파민이 공급을 해주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뭐 환시나 정신 증상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절하기가 참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약을 먹은 지 오래되면 또 똑같은 약을 먹어도 잘 안 듣기도 하고 좀 많이 맞습니다. 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약이 개인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킨슨 약제가 기본적으로는 나이 들어서 뇌가 퇴행이 돼서 오는 병 중에는 약을 먹으면 좋으니까 좋은데 예. 이 보통 대부분의 약들은 뭐 하루에 하나를 먹어라. 누구나 어떤 남녀노소 관계하지 않고 하나를 먹어라라고 하거나 조금 약이 예민한 약들은 체중 내가 몇 킬로그램이면 얼마를 먹어라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예. 근데 파킨슨병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별난 약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약을 조절을 합니다. 예. 우리가 토탈 양의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젊으면 많이 먹고 나이가 많으면 적게 먹거나 체중이 낮으면 적게 먹고가 아니고 이 사람의 증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약이 다르거든요. 예. 바꿔 말하면 아주 빼빼 마른 할머니도 뭐 예를 들어 1000을 드시기도 하고 뭐 건장한 젊은 사람도 뭐 100kg 나가는 사람도 300만 먹는 사람도 있고 예. 증상에 따라 다 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체중이 그래서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좀 복잡하죠. 뭐 이론적으로야 도파민 공급해주면 좋아지는 거지만 아무래도 내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누가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그 약에 의해서 무조건 약만 먹으면 해결이 되면 우리가 파킨슨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이게 퇴행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라면 나이 좀 들어야 생기는 병이군요. 치매나 젊은 파킨슨이나. 사람들은 걱정할 젊은 사람들은 건 괜찮아요.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킨슨병이 제가 이제 환자들을 계속 뭐 20년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예.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발병 그래요?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네, 그래서 확률이. 저희가 보통은 이제 뭐 모든 재환자들을 뭐 통계를 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환자를 보면서. 예. 근데 이제 뭐 연구를 하거나 환자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거나 하면 보통은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나이의 평균은 대략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것도 요즘에는 뭐 많은 나이는 아니죠. 60세, 65세도.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가면 갈수록 젊어져서 최근에는 뭐 40대 후반 그리고 50대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나는 젊으니까 아직은 자유로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증상이 조금 의심이 되면 한 번쯤은 그래도 맞춰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초기는 어때요, 증상이? 완전 초기에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내가 정확히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뭐 저희가 필요가 없으니까 예. 조금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제가 대표적인 증상들을 표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초기 파킨슨병의 증상은 비대칭이 특징입니다. 비대칭. 무슨 얘기냐면 떨리더라도 한쪽이 먼저 떨리지 양쪽이 같이 떨리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찌 됐건 손떨림. 네, 초반에는 한쪽이 시작하는 비대칭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고요. 왜 그렇죠? 왜 두 개 떨리면 더 안 좋은 거고 그런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처음에는 비대칭성을 가지는 게 질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비대칭성이 확연하게 있어서 예. 양쪽이 똑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파킨슨병보다는 다른 병 아닐까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 중에는 비대칭성을 가진 제가 예. 대표적인 환자들이 말하는 증상 3가지를 가져온 건데 예. 한쪽에 안정 떨림 아까 한쪽에, 말씀드린 한쪽에 것처럼 떨림. 재밌게 TV 보고 있는데 이렇게 손이 떨리고 있다. 갑자기 떨려. 주로 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눈꺼풀 떨리는 눈꺼풀은 전혀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 오셔서 눈 이렇게 얼굴이 떨리니까 파킨슨을 걱정하거나 예. 옛날에 챗머리 떤다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노인들 표현할 때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챗머리 떤다 그런 것들은 파킨슨의 증상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눈꺼풀 떨리면 괜찮고. 그건 오히려 다른 계열의 병이고 조금 병증의 병들이죠. 거의 지금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아유 다행이다. 나 눈꺼풀 떨려서 걱정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의사들은 떨리는 건 눈에 보이니까 환자들이 금세 병원에 오시거든요. 예. 네. 근데 서동증, 느려지는 건 잘 인지를 못 하세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왠지 모르게 단추를 하는데 이게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려. 양치질을 하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이게 잘 안 되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병이 좀 진행돼서 오시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폭이 좁아집니다. 갑자기 종종 걸음을 걷는다. 앞으로 쓰러질 것처럼 걷는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를 질질 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야,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그래. 되고요. 이 파킨슨의 대표 증상 중에 하나가 표정이 없어지거든요. 표정이요? 얼굴 표정이 이렇게 약간 화난 것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친구들이 가끔은 너 화났냐? 근데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요. 보통 그쵸.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인데 의사들이 보기엔 딱 들어오실 때부터 얼굴 표정이 파킨슨인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들, 가족들도 저 사람 원래 그래요 표정이 라고 그래. 말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원래 어르신들이 특히 남자들은 예.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다는 얘기들을 다들 합니다. 그리고요, 저 교수님 얼굴 표정이 밝아질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나이대가 되면 뭐 장관을 하다 그만뒀던 교수를 하다 그만뒀던 교수님도 나중에 그만두고 우울해, 표정이 집에 우울해. 계셔 보세요. 표정이 우울해. 웃을 일이 있는가?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재미를 찾는 거에 조금 예. 좀 인색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표정도 표정도 다양해야 사실 저희는 되는데. 보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들. 세상에. 야, 그것도 있고 또 증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조 증상이라는 것들을 요즘에는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 연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진이 올 때도 대지진이 오기 전에 여진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킨슨도 오기 전에 전조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빨리 잡아내냐가 조기 진단이거든요. 결국은.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은 내가 되게 불편한 병인데 제대로 치료받고 약을 드시면 훨씬 편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어찌됐건. 예. 그런데 이미 진행이 돼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런 뭐 항체 치료 같은 병을 돌이키는 질병 조절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가 나오더라도 적용을 못 하겠죠.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환자들을 발견해내는 게 이제부터는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리 알으면 뭐해 해줄 게 없잖아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증상 조절 치료도 많이 있고 이제는 신경을 보호하거나 질병을 조절해서 경과를 바꾸게 하는 약들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조 증상을 알아내는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조 증상이 뭐냐면 내가 손을 떨고 몸이 느려지고 얼굴 표정이 나빠졌으면 이미 파킨슨을 일으키는 신경세포들은 60% 이상은 손상이 된 거예요. 처음에 손상된다고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뇌졸중은 예를 들어 멀쩡하다가 딱 막히면 그 순간 마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을 딱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 언제 막혔는지. 어. 파킨슨은 모릅니다. 왜? 내가 떨기 시작할 때도 애매하지만 이미 그때부터는 60% 정도의 세포는 죽은 다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 최대한 빠르게 뭐 30%, 40% 조금 신경들이 아직은 덜 죽었을 때 예. 찾아내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대표적인 4가지 전조 증상이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 냄새를 잘 못 맡는다. 그다음에 기분 우울해진다. 변비가 생긴다. 같은 것들은 너무 모르겠다. 맞습니다. 어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예. 이건 뭐 우리가- 다른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맞습니다. 텐데요. 그게 파킨슨 환자들을 물어보면 거의 80-90%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증상이 있다고 파킨슨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민감도는 높지만 저희가 아, 의학적으로는 예. 특이도는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단적인 가치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는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저건 뭐? 저 이건 뭐예요? 뭐냐면 어. 우리가 렘 수면 단계에서 보통 꿈을 꾸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은 꿈을 꾸면 내 몸은 마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꿈을 꾸더라도 괴롭긴 하지만 몸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우리가 렘 수면 시기에 이제 꿈을 꾸는데 예. 특히나 이제 약간 생생하고 악몽을 꾸면서 예. 신경이 퇴행이 되니까 음. 우리가 운동 기능을 마비시키는 뇌신경들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다가 꿈을 꾸다가 뭐 누가 옆에서 쫓아오면 하면서 소리를 친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싸우다가 옆에 있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통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예. 렘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면서 예. 꿈에서 나오는 행동이나 소리치는 걸 직접 내가 행동을 하는 거를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잠꼬대. 맞습니다. 잠꼬대랑은 조금 다른 게 이게 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가 중계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들이라서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마치-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 때니까 실제로 움직이지 않도록 통제가 돼야 맞습니다.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VR 끼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자가 이렇게 얻어맞거나 우리나라는 또 이걸 잘 발견을 못하는 게 요즘에는 중년 이상의 부부들은 따로 각방, 주무시는 각방. 분이 너무 네, 많아요. 예. 저희가 물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각방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는 저희 쪽에서는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성인이 돼서 나타난 렘수면 행동장애는 연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한 10년 전으로 이런 파킨슨을 포함한 아까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쌓여서 오는 질환이 발병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렘수면 행동 장애가 이런 운동 증상이 파킨슨 입장에서는 운동 증상이 발병하기 약 10년 정도 전부터 나타나요? 미리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와. 우리가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른 증상이 없어도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1년마다 제가 체크업을 합니다. 건강 검진하듯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렘수면 행동 장애는 매일 발생해요. 자기가 꿈꿀 때마다 아닙니다. 그거는 간혹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빈도가 늘어나는 네, 거예요. 심한 정도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그러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는 분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병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데.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지만 예.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한 10년, 20년 예. 추적을 하면서 현재 환자들의 경과를 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 정확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럼 중입니다. 아까 전에 그 렘수면 행동 장애와 후각이 잘 안 돼. 그게 동시에 막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동시에 나타나면 네, 그걸 의심해야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저희가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전조 증상들이 몇 개가 조합이 되면 예. 훨씬 발병이 높다. 이런 연구들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잘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네. 블랙박스나 뭐 이런 걸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좀 놀란 게 요즘에는 수면 관련해서 이런 스마트폰에 나온 앱들 중에서 예. 내가 자는 뭐 코골이 소리,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어떤 소리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했는데 무슨 뭐 소리를 자꾸 말한다. 이상하니까 병원 가보세요라는 결론이 나와서 병원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단한 분도 있으시고요. 그렇다니까 배우자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배우자는 같은 방을 써도 이제 그쯤 되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맞는 것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파킨슨이라는 게 운동 신경이 이렇게 느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발달이 안 되고. 네. 근데 왜 잘 때는 그 수면 상태를 더 활발하게 움직일까요? 네, 맞습니다. 더 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가 예. 파킨슨병이 밑에서부터 서서히 위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까 그 렘 수면을 우리가 할 때 내 운동 기능을 약간 억제시켜주는 예. 통제해주는 신경들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게 퇴행이 되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통제 기능이 네. 통제 기능부터 마비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마비라고 뇌경색처럼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긴 하지만 잘 못 움직이고 느리게 조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안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환자들이 소리를 치고 움직이는 거랑은 뭐 큰 연관은 차이가 없을 있고. 것 같습니다. 예. 뷰티풀 엔젤님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노래 부르신답니다. 그런 건 그런 거 이쪽은 괜찮습니까? 관계는 없죠? 노래를 부르시는 게 그냥 부르시는 건지 내가 꿈을 꾸면서 노래를 했는데 진짜 노래를 하신 건지 그런 것 따라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꿈에 꿈꾸듯이 하는 게 위험한 거군요. 이게 저희가 그냥 증상만 보고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면 오진의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는 신경과를 오셔서 수면장애를 보시는 쌤한테 우리가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나이가 60에서 65세 사이가 이렇게 정규 평균. 여기 제일 빈도가 많아요.
그 뒤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 점점 아닙니까? 많아집니다. 그래요? 네. 그때부터 가면 갈수록 많아지지만 많아지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파킨슨을 진단받는 분들의 연세를 보면 그 나이대가 제일 많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당연하겠지만 퇴행성 질환이니까 나이가 들면 늘어난다. 들수록 파킨슨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 파킨슨이랑 그냥 같이 자꾸 들려서 헷갈리는 게 알츠하이머. 그거는 치매하고도 또 다른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가 서로 다 각각 다른 건가요? 네.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퇴행에 의해서 내 인지 기능에 저하가 오고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치매라고 하고요. 예. 어떤 신경의 퇴행성 변화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운동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거나 떨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파킨슨 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치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음. 기억력이 주로 떨어지고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쌓여서 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표 선수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도 대표가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는 것처럼 대표 선수는 알츠하이머가 치매 대표고 그거 말고도 전두엽 치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매들이 있겠죠. 혈관성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치매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 병에 대해서 주로 대표 선수니까 말씀을 드린 거지만 파킨슨 증 사실은 치매와 맞먹는 말은 파킨슨 병이 아니라 파킨슨 증입니다. 몸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느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파킨슨 증이라고 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엄브렐러 텀 우산계 같은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파킨슨증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알파 시뉴클레인 루이 수체가 쌓여서 오는 파킨슨 병이 있고 아까 뭐 약물 유발성이나 혈관성 파킨슨, 뇌경색이 많이 와서 오는 파킨슨 같은 이런 2차성 파킨슨도 있고요. 파킨슨은 맞는데 조금 더 성질이 고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같은 친척인데 조금 더 성격이 고약한 친척이다. 그래서 뭐 다계통 위축이라고 하거나 진행성 핵상마비, 뭐 피질 기저 핵 변성 이런 병처럼 비전형적으로 조금 더 빠르고 약발도 안 듣고 증상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비전형 파킨슨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파킨슨은 그러면 빨리 발견을 못하고 무조건 빨리 발견하는 게 최선입니까? 예를 들면 좀 진행된 다음에 뒤늦게 발견하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 정도가 약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의 치료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증상 조절 치료라는 게 도파민이라는 계열을 어떻게든 보충을 해주는 거고 그거는 빨리 하던 늦게 하던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때문에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내가 괴롭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약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약을 잘 안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약을 오래 먹었다고 병이 합병증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 병 자체가 오래되면 합병증이 빨리 온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합병증?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효가 빨리 빠진다거나 배가 빨리 고픈 것처럼 약효가 빨리 떨어져서 다음 약을 빨리 먹고 싶거나 그게 아니면 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몸이 약간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약발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늦게 처치하기 그게 시작할수록 약을 빨리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병이 오래 진행이 돼서 세포들이 죽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병은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상 조절 치료 말고는 질병 조절 치료라는 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거는 이제 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증상 조절 치료는 하면서 질병 조절 치료는 이거를 예방을 하거나 병이 나빠진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나빠진 애를 조금 살리거나 그렇게 치료하는 게 질병 조절 치료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즘에 화두는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 병을 조금 경과를 바꿀 수 있는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여서 알츠하이머에서 그거의 하나로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린 단클론 항체라고 하는 단백질을 줄여버리는 거, 항체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가 나온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의 치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만약에 질병 조절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이미 세포가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하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하는 게 좋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뭐. 파킨슨만 그래요?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방금 말씀드린 이번에 승인이 났던 그 항체 치료제도 예. 이미 중기를 넘어간 환자에게는 적용이 되는 치료가 아니고요. 네. 치매가 오기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나 아주 조기 치매에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걸로 승인을 받은 그 상태입니다. 약은 어차피 우리나라 안 들어왔으니까. 곧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굳이 치매는 조기 발견해봐야 별 소용이 없었던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해줄 게 있니라고 하면 뭐 그렇긴 하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예.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예. 내가 뭔가가 불편하고 이상했는데 뭔지 모르고 살다가 이 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담배 피던 사람도 큰 병에 걸리면 담배 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는 어찌됐건 많건 적건 본인이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도. 치매도 그렇고 파킨슨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 확실히 예후가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도 조금 인지를 하고 이 사람을 이해를 해주고 나도 그거를 관리를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사실은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 교수님,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당뇨 치료제로 유명한 GLP-1 네. 저희도 몇 번 배운 적은 있는데 살 빼는 약? 살 빼는 약 그게 이제 당뇨 치료제로 개발했는데 살도 쑥쑥 빠지더라.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파킨슨 병에도 무슨 효과가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제가 치료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저희가 파킨슨 환자 요 그래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나이가 들고 파킨슨이 오면 운동 기능은 파킨슨이 안 온 정상인도 정상 노화가 운동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나이가 드시면 달리기가 점점 느려지고 정상적인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내가 젊을 때보다 반응 예. 속도 느려지죠. 네. 그런데 파킨슨이 오면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운동 기능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데 아니 이건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예. 놀랐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 파킨슨 증상 조절 치료 약을 쓰면 예. 나빠진 속도가 좋아지는 거죠. 이만큼의 갭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증상 조절 치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약 중에서 질병 자체를 조절하는 질병을 조절하는 약물들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당뇨 치료제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요런 거죠. 약을 쓰면 병이 예. 나빠지는 속도 자체 자연 경과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와 비슷한 겁니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 치료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파킨슨이건 치매건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 병이 없어지는 거를 기대를 하시는데 예.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돼서 완치가 돼서 없어지면 그거는 회춘이거든요. 예. 불로장생입니다. 저는 그거는 뭐 요원하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늦추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우리의 최선은 예. 질병 조절 치료를 하더라도 나빠지는 속도를 얼마나 늦춰볼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시기 전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예. 남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는 험한 시간을 상황 안 닥치고 사망할 수 그렇죠. 있게. 그러면 최대한 늦춰보는 정도가 저 GLP-1이라는 그 당뇨 치료제, 살 빼는 약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파민 치료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겁니까? 그게 제가 그 도파민이 증상 조절 치료제의 대표고요. 예. 현재 질병 조절 치료제라고 인정을 받은 약은 아직은 없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GLP-1이라고 하는 당뇨 치료제가 질병 조절 치료로서는 지금은 가장 핫한 약제인 겁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가능성이 제일 많이 보이는 약이기 때문이고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예. 되시면. 시간이 괜찮습니다. 예. 네. 시간이 문제인가요? 당뇨는요. 네, 이걸 배워야지 저희가 제대로. 처음에 시작은 역학조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파킨슨 환자들이 당뇨 환자들이 예. 이상하게 역학조사라니까 파킨슨 환자가 많더라. 당뇨 환자가 네. 어. 두 번째는 파킨슨 환자가 당뇨가 있으면 이상하게 똑같은 치료를 해도 더 빨리 나빠지더라. 이런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서로 그래서 악순환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원이 사실은 글루코스 당이거든요. 예. 뭐 지방, 단백질 이런 건 에너지원으로 쓰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원을 근데 글루코스 당이 쓰면 당에 제일 많이 관련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당뇨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신경 인슐린 저항성 혹은 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도 당을 사용을 하는데 예.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여러 가지 세포 실험들을 해봤더니 신경 염증이 많이 생기고요. 그에 따라서 신경이 사멸,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막 꼬이는 게 더 심화가 되고 그거에 나아가서 기능적으로는 도파민 세포들이 자꾸 망가지더라.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뭐를 학자들은 단계를 생각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인슐린을 조절하는 약들, 당뇨약을 그런 세포들에게 써보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라고 하고 세포 실험을 한 겁니다. 예. 세포 실험을 해서 인슐린, 아까 말했던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당뇨약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장에서 분비가 돼서 인슐린을 활성화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의 부가적인 효과로 중추신경에서 포만감을 낮추고 장운동을 저하를 시켜서 식욕을 예. 억제를 시켜서 예. 살을 빼는 효과가 부가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뇌에도 작용을 할까를 해서 그 약을 세포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파킨슨 모델의 세포들에게 줘봤더니 실제로 도파민이 덜 사라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연구에서는 도파민이 사라졌던 애가 조금 회복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나온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신약도 개발한 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기초 실험에서 입증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한테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새로운 약을 아주 새롭게 만드는 거를 보통은 합성 신약을 만든다라고 하고 예. 기존에 있던 약 중에서 곁다리로 적응증을 찾아내는 걸 신약 재창출,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 왜 하냐면 가격이 덜 드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위험성 조사는 다 끝난 거니까. 그렇죠. 위험성 조사가 끝나서 안전하고 예. 가성비가 좋고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약제들은 그동안 수조를 써서 글로벌 회사들이 만들어도 예. 실패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안하거든요. 몇 조를 쓰기가. 그런데 신약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약을 사용해서 하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시간도 빠르니까 예. 요즘에는 약물 재창출에 이제 막 올인을 많이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셀데나필이라고 하는 협심증 약을 발기부전 치료제를 쓴 것처럼. 네. 비아그라. 예. 그래서 아까 그 GLP-1을 사람에다가 쓰면 어떨까? 정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했던 게 처음에 임상 실험을 했던 제가 알고 있는 기록은 10년 전에 한 겁니다. 10년 전에 해서 10년 전이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폴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연구를 하셨고요. 예. 했더니 보호 효과는 그때는 보진 않았고 환자가 좋아지나를 봤는데 파킨슨 점수가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증상 조절 치료제로의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 조금 더 환자를 모아서 저희가 의학 저널 중에는 다들 거기다 한번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란셋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예. 그 저널에서 2017년에 연구를 임상 이상,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를 볼 수 있나를 보는 임상 이상 실험을 해서 연구가 나왔는데 예. 불과 7년 전인 거죠. 나왔는데 효과가 있더라. GLP-1을 썼더니 아고니스트를 썼더니 파킨슨 환자의 운동 증상이 호전이 되었고 야. 그거면 증상 조절이니까 도파민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네. 별로 매력적이진 예,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파민 영상이라는 게 있었죠. 도파민 영상이 나빠지는 속도가 그 약을 쓴 군이 안 쓴 군보다 훨씬 덜 나빠지더라. 와. 라는 연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가 있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증상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병을 신경 보호 효과 혹은 병이 나빠지는 걸 조절하는 우리가 말하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는 파킨슨병의 질병 조절 약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판 직전에 저희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임상 3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너무 길게 말하네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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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2상 실험을 이 GLP-1 아고니스트라는 약을 가지고 크게 5가지의 임상 2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회사였고요. 어. 그랬는데 5개 연구 중에서 2개 연구는 효과가 있다가 나왔고 3개 연구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애매하네요. 아직은 애매한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다. 아까 란셋이라고 하는 연구에 나왔던 예. 그 약을 가지고 임상 3상을 합니다. 언제 했느냐? 2023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임상을 해서 끝을 마쳤습니다. 어땠어요? 그 연구 결과가 아마도 저희 기대로는 올해 하반기에 하는 파킨슨 세계 학회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개가 아예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요. 그게 만약 나왔는데 증상 조절 효과도 있고 질병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으면 최초의 병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약제가 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킨슨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예. 현재 제일 핫한 토픽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당뇨 치료제가 파킨슨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거 뭐 살도 그거는. 빠지고 살도 빠지고 네. 그럼 당뇨도 없어지고 파킨슨도 좋아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같은 약을 했는데. 네. 제가 여기 슬라이드 이게 저희가 2022년에 나왔던 논문에서 가져왔던 그림인데요. 예. 처음에는 당뇨로 사용을 했고 살 빼는데 사용을 했지만 예.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제 뇌내의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 따라서 파킨슨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아주 군침 가지고 내과 쪽에서 보는 게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 에 대한 치료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또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아주 만병통치약입니다. 지금은 제일 핫한 약이긴 하고요. 이야.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약 탑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요즘에는 오히려 약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제가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너무 조금 앞서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기대는 들지만 크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저게 적게 먹고 살 빼면 다 낫는 병인데 그런 거랑 비만도 비슷합니까? 그렇고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맞습니다. 그렇고 치매는 잘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많이 먹는 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 거냐 맞습니다. 라는 걸 거꾸로 야 그런 거네요. 근데 저걸 보면 이거는 완전 추정인데 제가 잘 모릅니다만 치매나 아니면 파킨슨도 무슨 단백질이 생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당이 높아져서라고 하는 거가 직접적인 원인이냐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저희가 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당을 높아지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 자체보다 당이 그렇죠. 높아지는 인슐린, 현상 자체보다 인슐린을 잘 못 만들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당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당 자체가 높아지는 게 그럼 왜 높아져? 음.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초콜릿을 많이 먹어도 젊은 애들은 괜찮습니다, 당이. 예. 근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이가 들면 당이 높아지고 조절이 안 되는 예, 것처럼 예. 나이가 들면 조절이 안 되고 당뇨가 되면 훨씬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 자체를 범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절을 당을 시키는 게. 다스리지 못하는 인슐린이나 내 몸의 퇴행이 그래.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 말은 또 당이 잘 조절 안 되는 나이가 되거나 그럴 때가 되면 아. 철저하게 적게 먹어야지. 그 옛날의 식습관대로 먹으면 맞습니다. 그게 다 문제가 된다. 적게 먹으면 예방이 됩니까? 적게 먹으면? 어떤 게 예방되는 거예요? 평소에 30살부터 네. 파킨슨 등등등.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하고 예. 적게 먹고 그럼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 병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거 하면 예방이 됩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아. 이 약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도 아닙니다. 의사들이 지금까지 현재 이 시점 예.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런 파킨슨 병에 있어서 병이 생기는 거를 늦출 수가 있고 아예 없애지 못하겠지만 병이 진행을 하는 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의사들이 인정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운동입니다.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예. 제가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면 조금 과장을 못해서 말을 하면 한 65세 넘어가신 어르신분들은 산책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준이 내가 7,000보를 걷는다, 10,000보를 걷는다 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의사들이 말하는
운동을 해서 신경 퇴행을 늦추거나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의 개념은 예. 그런 산책은 아닙니다. 산책은 거기에서 말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운동은 어.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 유산소 운동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고강도의 뛰거나 헐떡.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뭐 보통은 논문에 나오는 걸 보면 논문은 수치화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예. 뭐 최대 심박수의 80% 이상으로 몇 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제가 운동을 해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최대 심박수의 8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이러고 운동을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으로는 고강도 운동의 기준은 저는 숨이 차고 땀이 나서 옆 사람하고 두 마디 이상을 하면 저는 운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헉헉 돼야 되군요. 그렇습니다. 헉헉 돼야 그래서 돼. 헉헉대는 운동을 하시는 게 유산소 운동이고요. 이따 얘기. 맞습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두 마디 이상을 하면 저는 제대로 운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내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준을 내가 하나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뛰거나 걷는 거 그렇게 못하죠. 예. 못합니다. 줄넘기를 어떻게 합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데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할 수 있는 걸 찾으려면 예를 들면 뭐 수영을 한다든지 여력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아니면 실내 자전거를 저항을 높여놓고 타면 충분히 무릎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도 타실 수가 있고요. 예. 우리가 특히나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나는 어찌됐건 도저히 뭐 허리가 부러져서 유산소 운동을 못해라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과 밸런스 운동 그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요가, 뭐 태극권, 뭐 서양에서는 보통 뭐 이 라틴 댄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우리가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젊은 친구들이 몸짱이 되려고 근육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는 근육 운동이 필요한 건 저는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니까.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강도 운동이 신경을 자꾸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연구상으로 보면 예.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자가 포식 기능이 항진이 된다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죽은 세포들이 왜 요즘에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잠을 자면서 내 머리에 쌓였던 노폐물들이 그때 청소를 하거든요. 잘 때. 예.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퇴행을 하고 망가지고 사멸을 하면서 뇌가 망가져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없애는 세포들이 자가세포입니다. 자가 포식세포입니다. 예. 그런 애들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산소를 사용하는 미토콘드리아 뭐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세포가 사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운동이 좋다는 연구들은 뭐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신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자가 포식을 한다고 하던데 배고프니까 맞습니다. 운동할 때도 똑같은 힘들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힘드니까 뭐든지 일단 잡아먹. 정신없이 막 처먹는 그게 이제 그게 간헐적 단식을 해라라고 하고 그게 보통 뭐 16시간을 단식을 하고 그다음 8시간은 많이 충분히 먹으라 말씀하시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당뇨 치료제가 일단은 요즘에 허가받은 승인 허가된 건 당뇨 외에 살을 빼는 거거든요. 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집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노인들이 예. 살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위험해집니다. 저는 저의 지로는 60세가 넘어가면 체중이 그때부터 올라가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후부터는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뇨약을 먹어서 파킨슨에 좋다라고 하지만 예. 정말로 그런 약들이 필요한 노인들이 약을 먹었을 때 드셨을 때 이게 살이 갑자기 빠지거나 근육이 빠지는 게 2차적으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도 함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신약이어서 기적의 약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또 무슨 최근에 봤더니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 어떤 뭐 자살 충동을 좀 유발을 할 수도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삶에 시겠지만, 낙이 없으니까 또 네. 자가 포식이 강하면 너무 많이 먹었어 세포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런 득과 실을 잘 따지면서 예. 치료제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킨슨 무서운 병이네. 저는 요즘 아버님이 치매여셔서 음. 간혹 찾아가면 이제 단기 기억이 꽤 이제 상실돼 있고 그러니 아침에 뭐 드셨는지 당연히 잘 기억 안 나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금방 즐거워지시더라고요. 오전에 괴로운 일이 빨리 잊어져.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전화 드리면 야 이놈아 넌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야단치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그러다가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아버지. 아 진짜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나서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전화하면 아무렇지도 어유 너 요즘 전화 자주 한다 효자 됐네.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거꾸로 이제 아이가 되어가는 거다. 아이의 지능과 비슷해지세요. 자꾸 사리분별이나 이런 것도. 근데 제가 아이 때 생각해 보면 행복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 관찰하시면 아닌가 혹시? 치매 환자는 주변은 여러 가지 불편한데 본인은 행복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본인은 어떻게 느껴요? 그걸? 저도 치매 걸려본 적은 없어서 본인이 예.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모르겠는데요. 예. 의사들이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너 그럼 뭐 하나 걸려야만 돼. 그럼 뭐 걸릴래? 라고 하면 사실은 치매를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그래요? 나는 잘 내가 모르니까. 어디 아픈 건 아니니까. 네, 나는 잘 모르지만 가족들은 힘들지만 네. 나는 그래도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예. 다른 것들보다 내가 괴로운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잊고 살 수 있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그걸 선택하는 의사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신경과 질환 중에 하나는 걸려야만 돼. 뭐 걸릴래? 그러면 그런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파킨슨은 너무 괴롭겠네요. 사실은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파킨슨은 괴롭습니다. 파킨슨은 정말 그래서. 너무 괴로울 것 그렇지, 같은데요. 그렇지. 네, 그게 파킨슨이 운동 증상을 기본으로 하는 병이라고 했지만 예. 아까 제가 뭐 이런 빙산의 일각 이런 그림도 하나 가져왔었는데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예. 사실은 파킨슨 환자 중에 어떤 분들은 제 환자 중에 한 몇 분은 나는 변비만 고치면 아무 걱정이 없겠어. 변비가 제일 불편한 병인 환자분도 있고요. 파킨슨병의 증상 중에? 네. 뭐 나는 소변만 제대로 볼 수 파킨슨에 동반된 증상 중에서 그래요? 나는 소변 증상만 좀 안정이 되면 나는 살겠어.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양한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병이고 기본적인 뭐가 운동이 안 되는군요. 기본적인 맞습니다. 생리 활동이 잘 안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정말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런 병들이고 이게 제일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넘어지거든요. 예. 낙상을 하고 걷지 못하고 걷다가 예. 자꾸 해서 막 깨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뭐 상대적으로는 본인은 제일 힘든 상황에 그렇겠네. 빠질 수밖에 없는 병이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조금 인식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저희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병원을 평균 한 4군데 정도를 다니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내가 인지를 해서 병원을 가봐야지라고 한 다음부터 한 2점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파킨슨을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예. 왜냐하면 환자도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게 뻣뻣한데 그냥 뭐 50견인가 보다 이러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병원에 가더라도 아직까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파킨슨 병이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의사 선생님들은 옛날에 파킨슨을 못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다른 치료나 다른 접근을 하시고 괜찮아요. MRI는 깨끗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는 조금 더 인식이 많아지고 전문적인 조금 더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 병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홍보도 할 겸 뇌 MRI 같은 거 찍으면 좀 나옵니까? 파킨슨 병은 예.
MRI를 찍었더니 파킨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구조적 영상에서는 이상이 없어야 기본적으로는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물론 특수 기술을 통해서 파킨슨을 MRI라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벤처기업이나 예.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인정받은 건 없고 기본적으로 뭐 건강검진이나 그냥 의원에서 찍는 MRI에서는 안 나와요. 파킨슨병은 정상 MRI를 보여야 파킨슨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뭐 치매도 그래요. 치매도 마찬가지인데요. 치매는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 게 치매는 뇌가 약간 쪼그라드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치매도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MRI에서 뇌가 쪼그라들었다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보통 리저브라고 하는데 예. 회복 탄력성처럼 뇌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도 기능은 멀쩡한 분이 있고요. 뇌가 빵빵해도 기능이 뚝 떨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안이고 똑같은 50살이어도 어떤 사람에 따라 얼굴이 전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예. MRI만 보고 치매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 그럼 뭐 진짜 뭘 검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서 신경과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네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뭐 처음에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 뭐 건강 검진도 우리가 돈 내고 많이 하잖아요. 예. 뭐 특수 검진 할 때 뭐 사진도 예. 찍어보는 것처럼 의사의 신경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한번 옛날 방식으로 환자를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뭐 움직여보세요. 이런 걸 하는 단순한 작업 진단 과정으로도 환자들을 꽤 많이 발견해내고 숨어있는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도 좀 있습니까?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 있습니까? 파킨슨 유전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빈도수가 퍼센트가 많지는 않지만 예. 유전성 파킨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파킨슨을 진단받았는데 발병 연령이 50세 이하다. 예. 그러면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권유를 해드립니다. 유전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유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유전이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엔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전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으로 발견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유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후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후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임상 3상 약물 치료 연구하는 것들 중에서도 유전성 파킨슨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는 약제도 따로 연구를 하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분화해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파킨슨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치매가 조금 낫다는. 난 좋아. 그거 어때요? 예. 예를 들면 식욕. 하루 네? 종일 식욕이 막 계속 샘솟아서 너무 먹고 이거를 싶어. 억제해야 되는 인생과 식욕이 하나도 안 생겼는데 먹어야 사니까 하루에 3번씩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 인생과 어떤 게 더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굳이 선택하면 그냥 먹는 게 낫겠네. 억지로 먹는 거? 억지로 먹는 것보다 맛있게 그냥 먹는 게 자꾸 먹고 싶은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억제해야 되는데 그것도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잘 개념한 그러면 하루 종일 네. 성욕이 분출하는 인생과 아니면 또 성욕도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가지고. 나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없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없는 게 마음이 평안한. 마음 없어서 마음이 본인만 편하지 그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요? 네. 욕망을 제어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좋겠다.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네. 저희 선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환자가 우울증을 진단을 할 때 네. 뭐 점수를 해서 네. 이 점수를 했더니 몇 점 이상이니까 당신은 우울증에 합당합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예.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조금 연세가 더 저보다 많으신 선배 교수님께서는 스승님이시죠. 스승님께서는 환자한테 우울증을 진단하실 때 점수로 무조건 환자를 나누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고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3가지를 여쭤보신답니다. 식욕이 어떤가요? 아. 성욕이 어떤가요? 잠은 잘 자나요? 어. 그 3가지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재미거든요. 그렇죠. 그 재미가 너무 많은 것도 물론 안 좋겠지만 아. 그게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이런 것 자체가 병이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적절한 게 좋겠죠. 그렇긴 음. 한데 많은 게 좋니 적은 게 좋니라고 하면 적은 거는 상당히 괴롭고 불편하고 병적인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적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뭐 많은 게. 답은 없죠. 적절한 게 좋습니다. 많은 게 예전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 무소유, 욕심을 버리거라. 아니 그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전에 그 친구한테 예, 그런 질문을 드려서 답을 못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거 뭐 19금이지만 예, 조루와 지루 중에 뭘 고를 거? 굳이 하나 골라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극단적으로 그러네. 그것도 둘 다 괴롭다. 5초와 forever. 그러니까 그럼 뭐가 좋냐? 지루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조루는 5초 안에 끝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친구가 남자 아니 물론이죠. 남자끼리 한 얘기인데 네. 혹시 교수님은 선택해야 된다면 이건 취향의 문제겠죠? 취향의 문제지. 이상한 거 물어보지 정답이 마 없을 자꾸. 근데 이제 나만 좋으면 되는 거면 5초가 나만 좋으면 어떻게 난 좋아. 5초도 충분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이상한 걸 물으니까 갑자기 이거 우아한 그 강연이 그냥. 그래 이상하게 우리 된것 저 같아요. 영상 올릴 때는 요거 마지막 빼고? 요거는 좀 빼고 그렇게까지 합시다. 네. 자, 권도영 교수님, 교수님, 네. 잘 파킨슨병에 대해서 대해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